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즐건파생꾼입니다. 오늘도 운동 나오면서 귀로 듣는 주식 투자 이야기 9강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지금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죠? 어두우니까 화면 보지 마시고 귀로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7강에서 이야기하다가 말한 내용이 있는데요. 7강에 이어서 차트와 일촌매자 그것을 마지막을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물과 ELW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미 앞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남은 게 2011년도 10년도인가 11년도에 이제 선물 시장을 만났던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사실 너무나 쉽게 주식시장을 헤쳐나왔다시피 했는데 옵션에 넘어오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를 따져보면 물론 성수제도 있었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그런 점도 있었고 또 다른 요인이라면 제가 ELW를 할 때 같이 ELW를 하다가 옵션으로 넘어가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목이 터져라, 옵션을 공부해라, ELW 하지 마라, 옵션을 해라, 이런 얘기를 저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기가 되어서 옵션이 뭔가 하고 이렇게 쳐다본 적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 성격 잘 아시죠? 저는 잘 나갈 때 절대 한눈을 팔지 않습니다. 제 눈앞에 있는 애인이요, 제일 이쁜 애인이기 때문에 옆에 지나가는 다른 사람한테 눈길을 주지 않듯이 저는 제 분수를 잘 알기 때문에 제 분수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잘하는, 한편으로는 게을러서 그렇다, 그죠? 자, 저는 자꾸 제가 스스로 게으르다는 말을 여러분들한테 농담 삼아서 하지만 사실 저 안 게으르지, 그죠? 제 카페 관리하는 거 보면은 절대 안 게으르죠. 매매하면서 돈도 벌면서 글도 올리고 차트도 올리고 녹화도 올리고, 여러분들 보면은 저만큼 부지런한 사람 없을 거예요. 단지 제 성격이 연구를 한다든지 빡시게 고민을 한다든지 이런 생각 자체를 잘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죠? 어쨌든 그래서 옵션으로 넘어왔는데 워렌트 100원짜리와 옵션의 1.0은 같은 겁니다, 그죠? 같은 가격대. 즉 예전에 1.0이 결제가로 100원이지, 그죠? 100원이었고 워렌트 가격 100원. 그러니까 저는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1.0짜리가 100원이구나. 그런데 옵션하고 1등을 틀린 점이 가장 큰 게 뭡니까? 가장 큰 게 옵션은 100원, 101원, 102원, 103원 이렇게 올라간다, 그죠? 근데 ELW는 100원, 105원, 110원, 120원, 즉 5원 단위로 올라갑니다. 사실 그거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죠? 왜냐 그러면 100원에 잡아서 105원에 팔면 5%를 먹는데 옵션 100원에 잡아서 101원에 팔면은 1%를 먹는다는 얘기죠. 현물처럼 0.33%의 수수료가 있거든요. 이제 워렌트에는 없었는데 이제 옵션에는 정상적으로 0.33%의 수수료가 있더란 말이죠. 그런데 100원에서 105원 파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은 1, 2초, 늦으면은 한 2, 30초 정도 걸렸었는데 옵션 들어오니까요 0.01초 만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제 눈이 안 보일 정도예요. 0.01초입니다. 안 보여요, 눈에. 예를 들어서 110원 하던 게 100원까지 떨어지는데 ELW는 110원, 105원, 100원 이렇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잘 안 보인다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보이거든요. 근데 옵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순식간에 그냥 110원짜리가 90원까지 깨져버려요. 순식간에. 이런 단위로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빨리 움직여서. 그래서 사실은 되게 멘붕이 왔었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주변에 옵션을, 그러니까 ELW를 하다가 옵션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매매하는 방법을 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디 가격, 콜과 풋의
외과들끼리 더하기를 해서 그죠? 더하기를 해서 뭐 그 다음 행사물에 저점을 깨지 않는 거다, 고점을 깨지 않는데 이럴 때는 지지하는 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아예 기억도 안 납니다만 여러분들 중에 아마 그런 걸로 매매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이야기. 그런데 제가 옵션에 넘어와서 보니까 저는 여전히 ELW도 100원짜리 했지만 옵션도 100원짜리 봤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3.0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 워렌트 가격으로 300원 정도 하는 걸 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뭣도 모르고 300원짜리 저도 한번 따라해 봤습니다. 300원짜리는 워렌트도 상당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죠? 325원, 330원, 335원 이렇게 빨리 움직입니다. 근데 이거는 옵션은 동체 시력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만 얘기할게요. 그리고 만기주에 다갔으면은 옵션 같은 경우에는 30원짜리도 동체 시력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움직입니다. 30원, 40원, 50원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물론 중간에 31원, 32원, 33원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멀리서 쳐다보면은 30원, 40원, 50원, 30원, 20원 이렇게 올라가는 정도. 열틱이 굉장히 빨리 움직인다는 얘기지, 그죠? 그렇게 처음에 매매를 따라 해보다가 시행착오를 겪었던 게, 이 사람들이, 매매를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매매 방법이 뭐냐라고 딱 지켜보니까 물타기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330원에 한 개를 잡습니다. 올라가면 400원에 팔아요. 근데 만약에 떨어졌다, 300원으로 떨어졌다, 그럼 하나를 더 잡아요. 그리고 다시 본전이 오면은 한 개는 청산하고요. 올라가면 팔아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1000만원 가지고 매매하면은 잘 먹으면 10만원 정도 먹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문제가 있는 거죠. 뭡니까? 이 300원을 깨면 어떻게 하냐는 말이죠, 그죠? 300원을 깨면. 그러면 250원 올 때도 또 버텨요. 손절도 안 하고 가만히 들고 있어요. 250원에 또 두 개를 더 잡아요. 총 4개가 되잖아요. 4개가 되는 순간부터 한 틱 떨어질 때마다 만원씩 뚝뚝 떨어지거든요. 거기서 만약에 100틱이 떨어져 버리면 100만원이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냥. 4개 켜봐야 300만원 밖에 안 되지만, 물론 거기서 멈추면 괜찮은데, 또 만약에 200원까지 떨어졌을 때 또 물타기 들어갈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150원 떨어지면 또 물타기 하겠죠. 그러면 물량은 이미 20개가 넘어가고, 손실은 50%가 넘어가면, 이제, 지수가 움직일 때마다 손실이 50, 100 단위로 바뀝니다. 만원 단위가 아니라 50, 100 단위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300, 600, 900, 1200, 1600 이런 식으로 손실이 난단 말이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재수 없는 날, 그분들이 하는 말로 재수 없는 날 걸리면 350원부터 잡기 시작했던 거를 80원에 손절합니다. 그죠? 80원에 손절합니다. 80원에 손절하면 손실이 뭐 말 안 해도 알겠지, 그죠? 이미 물타기를 해서 단가는 물론 떨어졌겠지만 그래도 손실은 엄청나죠. 500만원, 1000만원은 예사지, 그죠? 그렇게 얘네들이 손해를 보는 거죠. 또 보니까 왜 이런 짓 하나 싶더라고, 저는요. 물타기를 왜 하라 그러냐? 물타기 할 때 던지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자꾸 물타기를 시키는 거예요. 먹으면 10만원 먹을 건데 10만원, 50만원 먹는데 날리면 500만원, 1000만원 날리더란 말이죠. 그런 매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매매는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ELW하고 똑같은 종목을 찾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만기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 다섯 번째 주 만기 주지, 그죠? 이렇게 5주로 저는 세심하게 나눴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만지는 종목이 틀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주에는 0.7에서 8짜리를 만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는 0.6에서 7 사이 잡고요. 세 번째 주는 0.5에서 0.6. 그러니까 워런트 가격으로 60원에서 50원에서 60원 사이. 그리고 만기 네 번째 주에는 40원에서 60원 사이. 그리고 만기 주에는 30원에서 50원 사이. 이렇게 구분을 시키죠. 그리고 매일 날짜마다 양압을요, 이게 적정한 양압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게 워렌트의 100원짜리와 똑같은 움직이네요. 100원에서 105원 잡는, 워렌트로 100원에서 105원 잡는 정도의 그 상승이
이 옵션으로 보면은 0.5짜리가 0.51 가는 거 비슷하더란 말이죠. 제가 잡아보니까. 그리고 나서 옵션에 대한 특징을 또 연구를 또 해보는 거지, 그죠? 하다 보니까 기가 막힌 것들이 몇 개가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매일 보여드리는 뭐 영상이라든가 또는 그런 뭐 매매하는 거 보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좀 기가 막힌 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현물할 때처럼, 사실 현물할 때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르쳐 드릴 게 별로 없었습니다. 비행기. 현물할 때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르칠 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꾸준하게 수익 내라. 잠시만요. 금호강변 따라오니까 비행기 많이 다니네요. 집에서는 그 소리가 안 들리는데. 자,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매매에 대한 체계도 좀 생겨나지,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매매했어요. 일단 ELW하고 똑같은 유사한 거를 찾아내기 시작했지, 그죠? 그리고 옵션만의 특징을 찾아내고, 쉽게 말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한테 교육하는 것 중에서 마인드 교육이라고 올려드렸던 부분이 있죠. 저는 그거를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그거는 매매 기법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 그죠? 뭐 수익은 차트를 몰라도 돈을 벌고 아무것도 몰라도 돈을 벌 수 있어요. 돈을 버는 방법만 알면 됩니다. 뭐 기법이나 이런 건 돈 버는 방법 아니냐?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같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 버는 거는 아무것도 몰라도 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시작되었는데요. 여기에 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네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옵션을 시작했는데, 이제 시작은 ELW하고 똑같은 걸 찾아내겠습니다. 그죠? 왜? 저는 현물 할 때도 마찬가지고, ELW 할 때도 마찬가지고, 선물 옵션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냥 항상 하던 대로 했습니다. 그냥 항상 하는 대로. 그 패턴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ELW 0.5짜리, 옵션 0.5짜리, ELW 가격으로 50원짜리, 60원짜리를, 그죠? 매매해서 한 두 틱 먹고 팔고, 두 틱 먹고 팔고, 그렇게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매매를 하다 보니까 밤에 야간장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장 끝나고 나서 미국장도 예상해 봐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미국장 어떻게 되는지 확인도 해 봐야 되고, 어떻게 될지 예상도 해 봐야 되고, 머리가 되게 아픈 거예요, 이게요. 전날 어디에서 하락을 했고, 어디에서 상승을 했고, 왜 여기서 떨어졌을까 고민도 해 봐야 되고, 그 고민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2시, 3시 10분에 끝났지, 그죠? 예전에는 주식시장이 3시 10분인가 20분에 끝났거든요. 그러면 거의 1시간 정도를 나머지 공부를 하는 거죠. 지나간 차트를 둘러보고 왜 그래 됐을까, 이게 어떻게 가려고 이렇게 가는 걸까,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마치고 나면은 놀러 가야 되는데 거의 6시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뭡니까? 남들 직장 다니는 것처럼 똑같이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6시 되니까 야간장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진짜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동도 못 가고 하루 종일 앉아서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제가 그렇게 초반에 조금 뭣도 모르고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 사는 게 사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맨 처음 현물할 때 편하고자, 공부 안 하고 연구 안 하고 그냥 편하고자 만들었던 수평선 기법을 응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응용을 처음 시작했던 게 사실은 옵션 오면서 시작된 거다, 그죠? 그래서 현물하고 ELW 하시는 분들은 필요 없어요, 기법이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듣기에는 우스울지 모르겠지만, 황당할지 모르겠지만 아무 필요 없습니다. 아무 필요 없이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어요. 근데 요즘 같으면 제가 이미 기법도 완성을 하고 마인드도 완성을 하고 그
그리고 지금 보다시피 꾸준하게 계속 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자면 그런 부분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제 입장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제 입장이 돼 봐야지만 여러분도 저하고 똑같이 매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저보다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더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여건이 그렇게 돼야 된다 하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다 하는 분도 있겠지. 그죠? 그런 분들 전부 다 개인적으로 살아온 삶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떻게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던 무기들을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 거지. 그죠? 저도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이 알고 보니까 내가 옛날에 모르고 철없이 매매했던 시절이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 때가 있겠지. 그죠?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예. 여러분도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이해를 하시겠지만 차라리 모를 때가 나았어요.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울수록 욕심은 커지고요, 시장에 대한 두려움은 커집니다. 더 높아집니다. 그럼 많이 알면 좋은 게 뭐 있냐?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로 교육을 하거나 시크릿 카페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거 외에는 많이 아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순수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잖아요. 그죠? 마치 그때로 돌아가는 게 나이 든 사람들의 뭐 어떤 열망인 듯이 저도 주식의 주자도 모르고 그냥 혼자 행복하게 그냥 매매해서 그냥 10만원 20만원 먹고 막 좋아가지고 그랬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너무 알고 보니까, 너무 많은 걸 알고 보니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ELT를 할 때까지만 해도 사실 지금의 실력에 반도 안 됐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20만원 40만원씩 벌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달 중에서 거의 19일 이상을 계속 수익을 냈다는 얘기죠. 지금보다 더 잘 나갔어요. 왜? 지금과 그때의 차이점이 딱 한 가지죠. 그때는 하루에 20만원 40만원을 벌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목표는 50만원을 잡고 많이 벌 때는 한 70, 80도 벌고 적게 벌 때는 뭐 5만원 10만원도 벌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퉁 치면은 한 달 평균을 해서 꾸준하게 20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25만원 정도. 그런데 지금은 제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부분이 예측 매매를 하지 마라, 예상은 하되 예측으로 매매는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죠? 그럼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예측을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매매했습니다. 왜? 모르니까. 저는 모르니까 아는 것만 했습니다. 내가 항상 들어가는 자리, 항상 내가 먹는 자리, 그런 자리들만 골라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몰라도 되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은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은 걸 알아버렸습니다. 어느 날부터 인간은 모르지만 제가 ELW와 옵션을 하면서 이제 강의를, 협문할 때도 강의를 하긴 했어요. 근데 그때는 강의가 아니라 재미로 그냥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놀았던 거고, 정말 강의라고 하면은 이제 ELW 하면서 시작이 되는데, ELW 할 때까지도 저는 시장 예상을 전혀 안 했습니다. 왜? 알 수가 없으니까.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사실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니 즐거운 파생군 연구소를 만들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시장을 맞추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10번 중에서 5번, 3번, 4번 저 자신을 굉장히 그쪽으로는 이렇게 못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돈만 벌 줄 알지, 쉽게 하면. 그죠? 돈만 벌 줄 알고 꾸준하게 벌 줄만 알지 시장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내려갈지 올라갈지를 예측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예측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2년 전이었지만 어느 순간에 시장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보이는 시점에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시크릿 카페에서 강의하는 기법이 하나 등장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한 가지 의무사항이 있었습니다. 단기로 먹고 팔고 하는 건 되는데 갑자기 급락을 한다든가 갑자기 급등을 했을 때, 여러분들도 갑자기 그럴 때 좀 멘붕이 오지. 그죠? 깜짝이야.
주가가 일정한 어떤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오늘처럼 갑자기 박스권을 깨고 돌파를 해버릴 경우 있잖아요. 그죠? 두 가지의 경우죠. 돌파를 했다가 다시 급락을 하는 경우도 있고, 돌파를 했다가 원웨이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전자, 돌파했다가 다시 떨어지는 경우는 수익을 내고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돌파를 했다가 급등으로 원웨이로 가버리는 경우 있지, 그죠? 또는 급락했다가 원웨이로 떨어져 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 여러분들도 손실이 크게 나지, 그죠? 먹을 때 20만원, 30만원 먹다가 손해볼 때는 400, 500씩 나는 경우가 이런 경우죠. 저는 그 경우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수익만 나면 팔아버렸어요. 손실만 나면 던져버렸어요, 그냥. 왜? 이 손실로 인해서 더 큰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이 공포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재작년쯤인가 제가 알고 있는 기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것들은 복잡해요. 여러분들도 생판 모르는 기법들 저 되게 많이 알고 있거든요. 한 번씩 시장이 답답하면 저도 그걸로 둘러봅니다. 둘러보고 어떤 거를 둘러보니까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법 중에서 101번째 기법이 있다. 걔는요 지금까지 살면서 써본 적이 없어요. 알고만 있었어요. 근데 시장이 어려워서 막 이해가 안 되다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기법들이 잘 안 먹히고 이래서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 기법을 보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10년에 한 번 봤을 때 해석이 되는 그런 시장이 있다는 얘기지, 그죠? 즉 10년에 한 번 들어오는 시장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끝내지 마라 했던 이유도 사실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250을 깰 거라 생각 안 했거든요. 깨도 바로 올라온다 생각했습니다. 물려도 수익 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제가 얘기했던 뭐 78번째 제가 알고 있던 기법을 보니까 이거는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하게 드는 거예요. 근데 이 기법은 제가 쓰는 기법이 아니에요. 근데 10년 만에 오는 시장이잖아요. 지금이, 그죠? 10년 만에 하락이 왔던 시장이기 때문에 10년 전에 한번 써먹었던 게 지금 또 써먹으니까 맞더란 말이죠. 근데 그런 기법들을 평상시에 활용하게 되면 다 틀립니다. 다 틀려요. 근데 워낙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 쉽게만 끼워 맞추는 거죠. 퍼즐 맞추듯이, 그죠? 사실은 시장이 그 기법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게 워낙 많으니까 그 기법 하나를 그냥 대충 끼워보니까 그거 맞더란 얘기지, 그죠? 그렇게 맞출 확률은 내가 알고 있는 기법이 100개라면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약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죠?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많이 안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닌 게 그런 이유입니다. 어쨌든 제가 3년 전에 알고 있던 기법 중에서 한 가지를, 저는 이 원료가 항상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현물 할 때 편하자고 만들었던 기법 하나가 있다는 게 수평선 기법이겠지, 그죠? 그 기법에서 하나씩 파생이 되어 나가는 건데, 그게 확률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요, 기가 막힙니다. 현물 예를 들어서 움직이고 있다가 제가 줄 끊어놓은 자리에 줄을 딱 맞으면 바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게 줄이 몇 개 있느냐,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럼 줄 어디까지, 그 줄을 정확하게 맞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줄까지 정확하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1%에서 2% 구간이거든요. 근데 10,000원짜리 종목, 현물 10,000원짜리 종목이 기가 막히게 잘 맞는 거예요. 만원, 10만원짜리, 12,000원, 이런 거 있죠. 11,000원, 12,000원, 이런 종목. 그 종목이 무슨 회사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기법을 썼을 때, 4틱, 5틱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오더란 얘기죠. 그럼 만원짜리 같으면 2%에서 2.5%죠. 스스로 떼도 1.6%에서 2% 정도를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오더란 얘기죠. 그래서 그걸로 그냥 신나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복잡한 ELW로 넘어오니까 여전히 먹히긴 한데, ELW는 더 쉬운 방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왜? 현물에서 100원에 잡아서 110원에 파는 건 어려웠는데, 워렌트에서 100원에서 105원에 파는 건 너무 쉽더란 얘기죠. 현물에 비해서는. 단계를 밟고 간 거지, 저는, 그죠? 그러다가 옵션을 넘어오니까 이건 더더욱 쉬운 거라. 근데 문제는 빨리 움직이는 것만큼 손실이 커지는 것에 대한 비례를 하더란 얘기지, 그죠? 쉽게 수익이 난다는 얘기는 손실도 잘 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을 감안을 해서 이제 매매를 해 오다가 제가 한 3년 전에 제가 알고 있던, 여러분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요. 제 강의를 지금까지 꾸준하게 공부를 하셨다 하면은 여러분도 아실 수 있어요. 그거를 제가 발견했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원래부터 제가 쓰던 기법이었어요. 제가 원래 쓰던 기법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플러스를 시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항상 보던 차트 방법에다가 지금까지는 그걸 쓰질 않았습니다. 왜? 그걸 안 써도 됐으니까. 그런데 시장이 바뀌고 나서, 즉 2018년도 1월 달부터 급락장이 나오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원웨이 하락장과 원웨이 상승장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차트라는 것은 올랐다 내렸다는 거지, 계속 내린다거나 계속 오른다거나 이런 차트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습관적으로 급등락장에 나오면 매매를 스톱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박스권을 깨는 상승이나 하락이 나오면 저는 매매 스톱해버립니다. 왜? 알 수 없잖아요. 오늘 같은 날 예를 들어서요, 제가 257.5가 온다는 얘기를 몇 번이나 했었고,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습니다. 오늘 장대 양봉 나올 수 있다고. 오늘 안 나오면 다음은 나오는데 그건 잘 모르겠다고. 그리고 제가 바라는 목적은 오전이나 좀 이런 시간 내에 257.5를 찍고 떨어지거나 아니면 더 돌파해라 이거지, 그죠? 259까지 올라가 버리라는 얘기지. 올라가면 다시 떨어진다. 그럼 난 그때 잡겠다. 그 시나리오도 다 얘기 드렸어요. 오전에 비실되던 주가가 오후 들어가서 갑자기 돌파를 하더니만 제가 없던 사이에 257.5도 돌파해버렸고 258.5까지 올라갔지, 그죠? 제가 말했던 259.1까지는 풀가 0.5%까지 올라갔습니다. 제 말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종가는 258. 야간 선물에서는 좀 약간 비실비실 되고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뭐 플러스 마이너스 비실비실 되고 있겠지, 그죠? 자, 예상대로 다 된 거예요, 그죠? 엊그제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예상대로 다 된 거예요, 지금요. 금되지 마라, 올라간다.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예전에는 이런 개념이 없었다는 얘기죠.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신도 아닌데? 근데 지금은 알 수 있어요. 지금은 알 수 있어요. 2018년도 1월 달에 제가 알고 있던 기법 하나에다가 제가 즐겨 쓰던 기법에다가 통상적으로 제가 참 오랫동안 썼던 기법이고 그 기법에다가 이제 요거를 첨가를 시켜버렸더니만 맛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좋은 재료라 그래도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안 나는 것처럼요. 정말 제 딴에는 막 각종 야채로 고추라든가 이런 야채로 맛을 냈는데 씨발 미원을 딱 넣으니까 맛이 틀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음식에 미원이 안 들어가거나 소금 중에서 미원 섞이는 거 있지, 그죠? 미원을 우리 MSG라고 하거든요. 소금 자체를 MSG라고 하지 않습니다. 첨가제를 MSG를 하는데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미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냥 소금만 넣어서 음식을 김치찌개를 만들면은 약간 텁텁합니다. 시원한 맛도 있지만 텁텁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미원을 살짝 넣으면요 맛이 달라져요. 엄청나게 맛있어지는 겁니다. 텁텁한 게 아니라 부드러우면서도 깊은 맛이 우러나면서 막 뒤끝도 깔끔합니다. 그리고 고춧가루를 많이 넣고 해도 막 국물이 단 느낌 들어요. 그게 MSG 효과거든요. 그래서 그 MSG를 첨가할 때 카우보이 시장이 너무 쉬운 거예요. 와, 이거 시장이 이렇게 움직였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는 단기적으로만 보다가 이제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별거 아닌 것 가지고 하나 때문에 저는 단기적에서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됐던 거죠. 그리고 나서 시황을 짓기 시작하는데 시황에 책책 들러맞는 거예요. 예상하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고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장기적으로 전망을 하는 거, 제가 말하는 장기라는 것은 여러분하고 틀립니다. 여러분의 장기 투자라 그러면은 뭐 몇 달, 몇 년을 얘기하지만 제가 말하는 장기라는 것은 하루 이상입니다. 하루 이상은 장기로 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루치만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다 그러면 오늘 같은 날 아침에, 어제도 얘기했지, 그죠? 어제 밤에, 오늘 아침에, 오늘 장대 양봉 나온다, 257.5 온다, 여기는 찍어야 떨어진다. 제가 몇 번을 반복했습니까? 그죠? 근데 오전에는 안 올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오전에 주가를 볼 때는 안 오는가 하고 저는 11시쯤에 제 물건 사러 나가버렸다는 얘기죠. 차량 수리도 좀 하고. 근데 12시 반, 1시쯤 돼가 오니까 제 예상과 한 채 어긋나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급등을 시작하더니만 한 방에 쳐올려버린 거예요. 그냥 아침에 쳐올린 게 아니라 지지부진하다가 갑자기 한 방에 쳐올려버린 거죠.
결국은 제 예상이 다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 게, 저는 단기전에서는 솔직히 세계 최강이라 생각합니다. 단기전에서는. 즉 쉽게 말하면 단타에서는 그냥 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거기다가 장기, 즉 하루 이상의 주가, 사실 1년 뒤의 주가를 맞추기 쉬워요. 어떤 흐름이 있으니까. 그런데 일주일 뒤의 주가, 하루 뒤의 주가를 맞추는 거는요, 신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지, 그죠? 10년 후의 주가, 삼성전자 얼마겠습니까? 한 10만원 가 있겠지 뭐. 근데 10년 뒤에 10만원 가 있어요. 왜? 1년에 물가 상승률이 얼마니까 이렇게 계산하면은 그냥 초등학교 2학년 때 뭐 0.3% 플러스 0.3% 플러스 10년 하면 3% 오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 정도는 초등학교 1학년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정도의 예측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의 주가, 더 빡신 거는 3일 뒤의 주가, 그것보다 더 빡신 거는 하루 뒤의 주가, 그것보다 더 힘든 게 뭡니까? 30분 뒤의 주가입니다. 근데 저는 원래부터 30분 뒤의 주가를 봤던 사람이에요. 그죠? 3초 뒤의 주가, 10초 뒤의 주가. 자, 10분 뒤에 주가가 떨어집니다. 근데 오늘 얘기했죠. 11시 40분을 기점을 해서 257.5를 찍을 거라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256점 얼마였지, 그죠? 4였지, 그죠? 256.4. 저 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11시 40분을 기점으로 찍을 건데 11시 40분에 256.1을 깨지 않으면 더 올라간다고. 그럼 원행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이걸 256.4라는 저항을 돌파해버리면 원행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세요. 11시 40분 기점에서 주가는 256.1 왔다 갔다 하더니만 4돌파, 5돌파, 6돌파 쭉 올라가 버렸지. 그죠? 제가 말하는 그대로 보이고 시장도 그대로 가고 있어요. 결국 예전에도 저는 단기전에서는 굉장히 뭐 남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그 예측이라기보다는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그냥 훈련이에요. 훈련. 눈에 보이는 대로 믿는 거예요. 의심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기법을 하나 발견함으로 해가지고 이제 장기전에도 이제 제가 잘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잘 맞아 떨어지겠냐 하는 거는 저도 장난 못합니다. 저는 솔직합니다. 내가 옛날부터 이렇게 예언을 하고 미래를 예측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미래를 예측했던 것은 단 이제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2년 동안 제가 예측을 해보니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 믿지 않아요. 왜? 내 인생이 아직도 30년, 40년을 더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2년 잘 맞췄다고 해서 20년도 잘 맞출 거라는 생각 전혀 안 합니다. 저는. 대신에 단기전은 이미 10년 동안 제가 해왔기 때문에 이미 저는 여러분들한테도 검증을 받았고 제 스스로도 검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잘 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장기 예측을 하는 것을 앞으로 3년 정도 더 예측을 맞춰서 제 생각이 맞아서 만약에 5년 뒤에, 그러니까 총 재작년부터 해서 5년 정도 동안 맞으면 당연히 금매매 하겠지. 그죠? 5년이면 검증받은 거잖아요. 5년 동안 매일 예측을 했는데 그 맞출 확률이 80% 90% 이상 넘어가면 그거는 맞는 거예요. 그냥. 근데 지금은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이에요. 80% 90% 더 이상이에요. 지금요. 그리고 정확한 수치까지 나옵니다. 시점과 시간과 그 시점까지 다 나와요. 근데 이 생활을 만약에 제가 3년을 더 한다 하면은 이제는 저는 믿고, 그죠? 제가 보는 시장의 장기 뷰를 믿고 매매를 하겠죠. 그럼 지금처럼 단타 칠 필요가 없잖아요. 500만원치 하나 잡아놓고 던져놔보는 거예요. 던져놔보고 여행 갔다 오는 거죠. 여행 갔다 오면 제 예상대로 선물 10포인트를 먹게 되는 겁니다. 콜이면은 3배를 먹게 되는 기고, 선물이면은 10포인트를 먹게 되는 거죠. 그죠? 그 장가지라고 합니다. 그거를. 올랐다 내렸다는 걸 장가지라 하지. 그죠? 장가지를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무시 안 합니다. 선물 0.5%도 무시를 못 해요. 저는요. 왜? 제가 잘 하는 거는 선물 0.5%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먹는 거를 잘 하거든요. 단기적으로 최고 발바닥에 잡아서 수익 나면 팔아버리는 걸 잘 한다는 얘기죠. 그건 누구도 못 따라옵니다. 근데 제가 장기전은 해본 적이 없어요. 가끔씩 재수 좋아가지고 10배, 20배도 먹는 경우 있지만 그런 경우는 1년에 몇 번 되지도 않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단기전에서 수익을 내거든요. 근데 이게 요즘 제가 생각해도, 야, 내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잘 맞췄나? 내가 원래 시장을 이렇게 잘 보는 사람인가 할 정도의 시장이 저한테는 쉬운 거죠.
근데 저는 믿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믿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 왜? 이미 단기전은 저는 검증이 돼 있어요. 15년 동안 매매를 하면서 검증이 돼 있는 상태고, 수익도 이미 다 검증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장기전은 검증이 안 됐어요. 내가 그 매매를 해보지 않았어요. 가끔씩 했는데 안 맞는 경우가 있을까 싶어서 급돈하고 공포심도 생기더란 얘기죠. 그런데 제 말하고 나서 시간이 하루 이틀만 지나보면 제가 말하는 그대로 가더란 얘기죠. 그러면 장가지, 즉 하루 이틀 움직임은 무시하고, 그죠? 무시하고 갈 정도가 되면 앞으로 3년 정도만 더 예측을 해보고 맞으면 처음에 500부터 시작하겠죠. 500으로 시작해서 2, 3일 동안 뭐 500만원, 1000만원을 벌게 되겠지. 그죠? 그게 맞다 싶으면 한 달에 매매하는 횟수를 줄이겠죠. 제가 지금은 20일 동안 거래를 하지만, 매일 거래를 하지만, 이제 그 장기 뷰가 맞다면 한 달에 두세 번만 매매하면 되겠죠. 그래서 적게 벌 때는 500만원 가지고, 적게 벌 때는 500을 벌 거고, 많이 벌면 1000만원을 벌게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돈이 쌓이게 되지. 그죠? 그러면 뭐 1, 2천만원 없어도 될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한 달에 한두 번 매매해가지고 5천만원씩 벌어가는 게 한 달이에요. 그게 불가능할 거라 생각합니까? 아니요. 저는 검증이 된 것만 합니다. 검증이 안 된 것은 의심부터 합니다. 근데 만약에 5년 정도를 검증되었다면, 제가 왜냐하면 단기전도 한 방에 검증된 게 아니거든요. 한 번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 된 게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공부는 안 하고 게을러 빠졌다고 하지만 정말 피나는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즉 남들처럼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저는 몸으로 때웠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얘기죠. 머리 쥐어박으면서. 사람이 머리로 생각해 가지고는 옳고 그른 거를 판단을 못하지만, 사람이 생각으로 판단을 하면은, 몸으로 때우게 되면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몸으로 때운 것을 기억을 하게 되어 있어요. 몸으로 때운 것을 반드시 몸에 배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굳은 살 배기듯이요. 굳은 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굳은 살이 배기다가 굳은 살이 굳은 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나중에는 칼로 잘라내도 굳은 살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처럼 제 가슴에 이 육체적으로 배겨버렸다는 얘기예요. 습관이. 그게 습관입니다. 머리로만 하는 게 습관이 아니고요. 몸에 배기는 게 습관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부심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실제로 돈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들은 전부 다 돈으로 연결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차트를 꺼내서 줄을 꺼주는 것도 아니고, 기법을 올려줘서 기법을 배우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 경험을 그대로 지금 말씀드리고, 이 말만 들어도 여러분이 주식시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이 설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법은 나중에 얘기해요. 기법은 어떨 때 씁니까? 편하기 위해서. 마치 마법의 가루인 것처럼 남들이 그렇게 차트를 꺼내놓고 줄을 꺼놓고 봐라 내 말이 맞지 하고 이런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거는 언제든지 어디서든 누구한테나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돈 안 주고도 유튜브에서도 배울 수 있어요. 매매 기법, 매매 비법 쳐보십시오. 수도 없는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검증된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일주일치 매매해서 잘했다고 올리는 사람, 1년 매매해가지고 잘했다고 올리는 사람 있을지 몰라도 10년, 15년을 해가지고 성공했다고, 내가 이 매매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고 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시장 좋을 때 좀 버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트가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식으로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기법을 얘기해 줄 필요 있는 게 아니고요. 말로만 들어도 이 차트라는 놈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어떤 요소가 필요한지를 남에게 들어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 말을 들으면서 차트를 꺼내가 한번 보십시오. 하나하나가 돈이지. 그죠? 차트는 그저 캔들 몇 개가 모여 있는 게 차트고요. 거기다가 이동평균선이 몇 개 나와 있는 것들이 그냥 차트의 본 모습입니다. 근데 그것의 핵심을 들여다보면 차트 하나하나가 몇백 조입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1년치 10년치 쫙 모여 있는 거예요. 한 개당 몇백 조짜리가 1년치 10년치 쫙 모여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는 거죠. 데이터가. 그럼 그 데이터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 알아야 되겠지. 그죠?
이게 왜 이렇게 된지가 아니고, 내일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가 아니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데이터가 나왔는가를 분석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 대로, 모르는 거는 모르는 대로, 알고 있는 거는 더욱더 발전시키고, 모르는 거는 알려고도 하지 말고, 일단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분을 더 발전시키는 데다 치중을 해야 되고요. 모르는 거는 무시하세요. 어떤 놈이 와서 이런 게 좋다더라 그러면은 족가라 마이싱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더 발전시키고, 여러분이 성공한 매매는 반드시 기억을 해뒀다가 똑같은 자리가 오면 또 기억을 하고, 지금 처음 보는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힘듭니다, 벌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은 돈 좀 날려도 되고 돈 좀 벌어도 됩니다. 한 달에 200, 300 벌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삶이 나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와, 오늘 전투기 엄청나게 생기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10년 뒤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올 거란 얘기죠. 네. 아, 저 미국 놈들 진짜. 와, 밤 되니까 시끄러워 죽겠네. 하여튼 양놈 새끼들 시끄러워 죽겠네, 밤새.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10년 후에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그때는 10배, 20배를 먹어야 됩니다. 그때 만약에 여러분이 실수를 해가지고 이 장을 예측을 못했으면,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 도와주잖아요. 이런 장 이렇습니다, 저런 장 저렇습니다. 제 입만 보고 여러분들 따라와서 지금까지 저희 카페에 찾아오신 분들은 손해가 없었잖아요. 뭐 간혹 뭐 손해 좀 보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제 말 듣고 매매해가지고 손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지금요. 그죠? 여러분들 돈 버셨을 거예요, 분명히 저 때문에. 그죠? 저 때문에 솔직히 제가 글 올리는 것 때문에 돈을 벌었을 거예요. 오히려 제가 올려가지고 손해 보신 분 없을 거예요. 이득을 보면 이득을 봤지. 근데 제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이거 언제까지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유튜브 언제까지 올릴 것 같아요? 제 마음이지, 그죠? 예. 저는 제 마음이에요. 제가 내일부터 연구소 폐쇄하겠습니다. 폐쇄하는 거예요, 그냥. 뭐 어차피 돈도 안 되고 뭐 해봤자 비전도 안 보입니다, 폐쇄하겠습니다. 그럼 끝이에요, 그냥. 그럼 여러분 중에서 아쉬운 사람도 있고 아쉽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아쉽든 아쉽지 않든, 아쉽든 아쉽지 않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시장을 알려줄, 정확하게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려줄 사람이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깡통 차겠지, 그죠?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왔듯이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깡통을 차겠죠. 그 흐름을 가겠지, 그죠? 근데 돈이라는 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날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제 매매를 따라와서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냥 시황이나 보고 그냥 인마가 잘 맞추는 것 같으니까 와가지고 그냥 뭐, 야, 어떤 시황인지 한번 쳐다보고 가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뭐 저랑 완전히 맞지 않는 사람 같으면 그런 생각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실제로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의 말을 듣고 매매하는 거 아니니까요. 옳지 않다고 생각하니까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스스로 자립하는 게 중요합니다. 본인의 의지로 본인 스스로 돈을 날려도 날려야지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남의 말 듣고 매매해서 손실나면 그게 제일 미련한 짓이고, 미련이 많이 남는 짓이거든요. 자, 오늘 현물까지 넘어온, 그래서 이제 선물 옵션까지 넘어왔던 이유, 선물 이야기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옵션 이야기는 대충 끝났는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짧게 선물 이야기를 좀 하고 다시 현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